과거 뉴스 속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 뉴스 여행. 영상실록 오늘 엔.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영. 아나운서 조혜진입니다. 예진 씨, 혹시 네. 우리 몸이 이 체인지 되면 어떨 것 같아요? 선배의 몸과 제 몸이요? 네.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아니, 제가 최근에 네. 영화 그 체인지를 봤는데 이게 모범생과 말썽꾸러기인 두 친구가 이 어떤 번개를 맞고 몸이 이제 바뀌는 내용이에요. 아니 근데 저도 어렸을 때 종종 내가 누군가 그 유명한 누군가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네. 진혁 씨는 혹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누군가 바뀌는 그런 상상 대신에 누군가 이제 나를 동경하는 그런 대상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영상실록 오늘엔을 더 열심히 해서 많은 사람에게 저를 알려야겠다. 와. 다짐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럼 과거 속 오늘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보시죠. 2020년 3월 25일 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민식이법이 시행됐습니다. 그 민식이법이라면은 그 김민식 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김민식 군의 교통사고 때문에 만들어진 법안이었죠. 2019년 9월 11일 충남 아산 온양중학교 앞 차량 한 대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시속 23.6km로 속도를 준수한 채 달립니다. 하지만 이 차는 횡단보도 앞에서 정체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직진했는데요. 그 결과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 김민식 군이 차에 치였고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안타까워서 어떡해요. 아니 근데 그 당시에 민식 군이 혼자 있었어요? 아니에요. 민식 군이 그 동생과 함께 인근 놀이터에서 놀다가 어머니가 일하는 그 가게로 가기 위해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에 사고를 당한 거죠. 그런데 더 충격이었던 건 그 길 건너에서 가게를 운영하던 민식 군의 어머니가 이 사고의 목격자였어요. 어머니가요? 네. 아이고. 정말 5발자국만 나가면 저희 애기 만날 수 있었거든요. 제 애기가 엄마라고 소리만 냈어도 나갈 수 있는 충분한 거리였는데, 그리고 제가 만약 가게에 있지 않고 그 앞에 있었다라고 하면은 제 몸을 막아서라도 그 차를 막을 수 있었을 거예요. 애기들은 안 다치게 했을 수 있었을 거예요. 2019년 10월 8일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은 김민식 군 부모는 더는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면 안 된다며 애끓는 사연을 담아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최소한 애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줘야 애들이 뛰어놀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른 민식이가 생기지 않길 바래요. 국민청원에는 스쿨존의 CCTV 의무 설치, 스쿨존에서 사망사고, 안전사고 발생의 경우 더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그리고 국민과 대통령의 대화에서 민식이 법안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거론하면서 점차 탄력을 받았는데요. 어쨌든 그 스쿨존 횡단보도는 말할 것도 없고 스쿨존 전체에서의 그 아이들의 안전이 훨씬 더 이렇게 보호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해 11월 21일 민식이법 제정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도 상정됐고 결국 통과됐습니다.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혹시 그 사고를 냈던 가해자는 어떻게 됐어요? 처벌을 받았는데 가해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고 1심 공판에서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그리고 치사 등의 혐의가 인정돼서 금고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법정 싸움이 계속됐는데요. 결국 2020년 11월 가해 차량의 배상 책임의 90%까지 인정한다고 이 법원에서 판결이 난 후에 그제서야 사건이 완전히 마무리됐습니다. 그렇구나. 자, 그럼 이번엔 1981년으로 가보겠습니다. 1981년 3월 25일 3.1운동을 주도했던 독립선언 민족대표 33인의 마지막 생존자 이갑성 선생이 92의 나이로 타계했습니다. 3.1운동 그러니까 그 마지막 살아있는 역사셨는데 결국 타계를 하셨네요. 그렇죠. 민족대표 33인의 유일한 생존자로 매년 3.1절 행사 때 참여하시곤 했는데요. 이제는 독립운동가의 이야기 또 독립운동 당시의 상황을
영상으로 또 기록으로밖에 만날 수 없게 됐습니다. 아니 그리고 그 이갑성 선생님이 33인 민족 대표 중에 유일한 민간인이셨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민족 대표 33인의 대부분은 사실 성직자 맞아요. 또 종교계와 관련된 사람들이었는데요. 그 이갑성 선생님은 세브란스 병원 소속의 사무원으로 순수 민간인 출신이었어요. 그리고 학생들 동원과 독립선언서 배포를 담당한 분이죠. 이갑성 선생은 30살의 최연소자로 청년층을 대표해 독립선언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1919년 3월 1일 오후 2시 서울 인사동 태화관에 민족 대표들이 모였고 한용운 선생의 개회선언과 동시에 독립선언서를 낭독했습니다. 같은 시각 이갑성 선생은 총독부와 종로경찰서에 독립선언서를 전달하다 일본 순경에게 잡혔는데요. 결국 그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됩니다. 이갑성 선생님이 8월 15일 광복 전까지 독립운동에 헌신하다가 무려 9차례나 투옥이 되셨다고 해요. 아이고야. 그리고 광복 후에는 과도 입법위원과 민의원, 광복회 회장 등을 역임하셨죠. 그러니까 형무소에 그 수감되기 전에도 정말 고생을 많이 하다가 들어가셨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의 유해는 국립묘지 제1국가유공자 묘역에 안장됐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2009년으로 떠나보겠습니다. 2009년 3월 25일 가수 이미자 씨가 청와대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은관 문화훈장을 수상했습니다. 은관 문화훈장을 받은 것은 대중가수로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는데요. 와, 이건 진짜 축하를 받을 만한 일이고 또 정말 대단하네요. 그럼요. 아니 근데 훈장이 여러 종류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게 은관 문화훈장은 어떤 건가요? 자, 이건 제가 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네. 일단 문화훈장은 그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훈장인데요. 오. 1등급이 금관 문화훈장, 네. 그리고 은관 문화훈장이 이제 2등급이에요. 아. 이제 3등급은 보관 문화훈장, 4등급은 옥관 문화훈장, 5등급은 화관 문화훈장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구나. 기만 하여도 울렁 생각만 하여도 울렁. 대한민국 현대사의 굴곡을 노래한 이미자 씨는 1959년 19순정으로 가요계에 데뷔했습니다. 그녀는 엘리지의 여왕이란 별명이 붙을 정도로 대단한 인기를 누리며 활동했는데요.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1964년 동백아가씨 발표 후에 35주 동안 가요순위 1위를 차지하며 대중의 인기를 얻었습니다. 또 나는 17살이에요 등 수많은 히트곡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 대중가요 역대 최고, 또 대중가요 역사의 획을 그으신 분이네요. 그렇죠.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이 밖에도 3월 25일의 다른 과거 뉴스를 살펴보면요. 1962년 3월 25일 프랑스에서 알제리를 독립시키려는 프랑스 정부의 결정에 반대한 프랑스 장교들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1957년 3월 25일 유럽 지역의 경제 통합을 위해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로 이뤄진 유럽 6개국이 로마에서 유럽 경제공동체 조약인 EEC를 창설했고요. 전국 민족민주운동연합 고문인 문익환 목사가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초청으로 1989년 3월 25일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도 이렇게 역사를 하나씩 살펴봤는데요.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과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 더 알찬 오늘의 역사로 만나요.